뉴욕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부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시가 시정부의 주요 서비스와 혜택 등에 대한 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종합 민원 포털 사이트 마이시티를 론칭했습니다. 한인 최초 뉴욕시 의원 린다리 의원의 재선을 위한 한인 후원 행사가 어제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성추문과 관련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사실은 수요일 내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4일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넨 것 자체는 형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무상 문서 위조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엔에게 돈을 전달했고 이 돈이 데니얼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법률 비용으로 기재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업무상 위조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과 연결될 경우 최대 4년형의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데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권자들에게 숨겼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미 대선 조지아주 개표 관여, 2021년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시 지지자 선동 및 퇴임 후 기밀 문서 유출, 자신의 기업 관련 자산을 부풀려 대출이나 납세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 등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정치적인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자신은 이 마녀 사냥이 바이든에게 엄청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미국인들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먼저 엘빈 브래그 검사를 물리칠 것이고 그런 다음 바이든을 물리치고 삐뚤어진 민주당원들을 모두 공직에서 쫓아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 박해와 선거 방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고 민주당원들은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무기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업체 마리스트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56%가 이번 기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41%만 마녀 사냥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는 8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마녀 사냥이라고 봤고 나머지 18%는 공정하다고 대답했고 2%는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부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 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수입했더라도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재무부가 오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재 및 음극재의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재료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양극재 및 음극재의 전극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핵심 광물 기준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의하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D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해당 규정을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인플레 지표인 개인 소득 지출, PCE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이 2월에 4.6%를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0.1%포인트 줄었습니다. 오늘 상무부는 개인 소득 지출 PCE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이 2월에 4.6%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는 미국 경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 및 가계 소비자 지출 전체로서 경제 활기를 보여주면서 국내 총생산 규모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PCE 4.6%의 수치는 에너지와 식품 등 변동성 부문을 제외한 근원치이고 연준은 인플레 타깃을 이 근원치 2%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표의 2배가 넘는 인플레 양상인 겁니다. 모든 부문을 포함한 종합 PCE 물가지수는 월간으로 0.3% 상승하면서 연간 상승률 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는 5.3%였는데 지난해 6월에는 6.8%로 최고치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2월 소비자 지출의 PCE 규모는 전월과 비교해서는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월 1월에는 무려 2%나 급증한 바 있습니다. 2월 소비자 지출 중 상품 구입 위주의 소매상 매출은 전월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지난 15일에 먼저 발표된 바 있습니다. 1월에는 소매상 매출이 무려 3.2%나 증가했었습니다.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소비자 지출 전체 규모가 1월에 2% 급증했다가 2월에는 0.2% 증가에 그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지난 8일부터 열흘 가까이 지역 은행들의 뱅크런 위험이 지속된 후인 22일에 일부의 인상 중단 예측을 깨고 2월 1일과 같이 0.25%포인트의 소폭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기준금리 타깃 범위는 4.75에서 5%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규제 당국에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은행 보호장치와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규제 당국에 자산 1,000억에서 2,500억 달러 규모 은행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복원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산 1,000억에서 2,500억 달러 은행에 대한 유동성과 자본기준 상향,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와 은행 실패 시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종합계획 제출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조치에는 유동성 기준과 감독 등을 약화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과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였던 2018년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바탕으로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으로 감독 대상 기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상식적인 은행 보호장치와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규제의 매파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은행 감독당국에 더욱 강력한 자본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달 중순 SVB 사태 이후 은행 임원들을 처벌하고 향후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돕기 위해 6개의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가 종합 민원 포털 사이트 마이시티를 런칭했습니다. 현재는 차일드 케어 지원 신청과 자격 검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시정부의 주요 서비스와 혜택 등에 대한 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종합 민원 포털 사이트 마이시티를 런칭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바쁘게 생활하는 뉴요커들이 시정부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누구든지 컴퓨터, 휴대폰을 활용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 뉴욕시 신분증이나 개인 이메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시 첫 단계인 마이시티는 새롭게 개선된 차일드케어 지원 신청과 지원 자격 검사, 결과 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또 한국어를 포함해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개 언어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이민자들에게도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현재 뉴욕시가 제공하고 있는 소기업 소유주 및 구직자를 위한 뉴욕시 정부의 기존 서비스들도 링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향후에는 마이시티 포털에서 저소득층 식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시정부의 다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아담스 시장이 2021년 시장 선거 때부터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마이시티 포털이 출범까지 15개월이나 걸리면서 시행 시점이 늦어진 데다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는 차일드 케어에 국한돼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 선거에서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당선된 린다리 의원은 한인은 물론 아시안 이민자를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재선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다수의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의원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제 열린 후원 행사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 최초 뉴욕시 의원 린다리 의원의 재선을 위한 한인 후원 행사가 어제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있었습니다. 린다리 의원은 후원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뉴욕으로 이민와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한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자식을 위한 헌신을 배웠다며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시의원 재선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s a lot that we need to do, and through my work in the community, working at KCS, I saw very clearly how Korean Americans, Asian Americans, we need to have a seat at the table, we need to raise our voices, we need to have policies and funding that helps our community. So I'll definitely continue to do that, and I'm very thankful and look forward to hopefully getting re-elected again. So thank you so much. 후원 행사를 주최한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장은 한인의 정체성을 가진 유능한 2, 3세들이 미국 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민 1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한인 정치력 신장이 한인 이민자 사회 발전에 중요한 만큼 린다리 시의원 재선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미 주류사에 나가서 정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후원을 해주고 지지하고 이러한 것이 토착화될 때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논할 수 있고 우리의 위상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린다 의원의 지역구인 뉴욕시 23선거구는 벌써 3명의 후보자가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올해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한인단체 KCS 회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시간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차세대를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 린다리. 린다 의원의 재선을 위해 한인 사회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계 엘렌박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설날을 차이니스 뉴 이어가 아닌 루나 뉴 이어로 표기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주 하원이 한인타운이 많은 북부 뉴저지 37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엘렌박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음력설 기념일 제정 결의안을 반대 없이 찬성 73표로 의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음력설 기념일 제정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필머피 주지사가 음력설을 뉴저지주 기념일로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 및 문화 관련 기관에 음력설과 관련한 적절한 활동 및 기념일 준수 지침을 전달해 시행하게 됩니다. 하원은 내일 면허 한국어 시험 법안도 찬성 71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면허 한국어 시험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영어에 다소 불편한 한인 내일인들이 내일 면허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박 의원은 중요한 2개 법안이 모두 주 하원을 통과해 기쁘다며 2개 법안은 물론 앞으로 한인들을 위한 각종 법안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은 향후 주 상원에도 상정돼 심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 후 정식 발효됩니다. 중서부에서 시작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던 현대 기아 차량 도난 범죄가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만 뉴욕시에서 100대가량이 도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샨 시우발 뉴욕시 경찰국장은 뉴욕시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현대차 기아 차량 100대가량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엘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부터 도난이 늘기 시작해 이전에는 한 달에 평균 10건에서 12건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10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뉴욕 경찰은 현대차, 기아차의 도난 혐의로 109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도난 범죄는 브롱스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기 시작해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는 현대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등에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타깃 시 현대 기아차인 이유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 등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도난을 방지하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기아에서 2011년에서 2021년 생산한 일부 모델과 현대차에서 2016년에서 2021년 제작한 일부 모델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습니다. 범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은 이런 차량의 창문을 깨고 키홀더를 뜯어낸 뒤 USB 케이블 등을 이용해 시동을 걸고 차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등 23개 주 법무장관들은 현대차, 기아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도난에 취약한 차량들에 대한 도난 방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단 협의회가 지난 29일 미주 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설립되길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회장단 협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중앙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함께 동포들의 방문 접근성, 민원 처리 편의성과 각종 문화시설 및 숙소 이용, 타지방 방문 용이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서울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37대 뉴욕 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4월 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이런 결정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사회가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사회 운영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에 연방정부 자금 1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주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저렴한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200%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월 30달러까지 인터넷 비용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주 주민 14% 이상은 요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 집에서 광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월 30달러가량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주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가구 중 약 30% 정도가 인터넷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다음 달 14일 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의 윈스로우 타운십 구간 출구에 설치된 현금 징수 게이트를 시작으로 5월까지 11개 톨게이트에 전자 통행 인식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뉴저지 턴파이크,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에 남아있는 현금 징수 게이트도 모두 전자 통행 인식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주요 고속도로 톨에서 통행료 현금 징수가 사라지면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자동 납부하거나
이지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집 주소로 우송되는 통행료 청구서를 받고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